디락 노테이션 지난 시간에 조금 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브라켓을 쓴다. 이게 브라 벡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상태를 말이죠. 스테이트 벡터. 이게 상태 벡터죠. 스테이트 벡터를 우리가 어떤 이제 만약에 웨이브 펑션 psi x가 있다. psi x라고 할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요 불안은 뭐 이렇게 psi로 표현하고 요 캣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거. 그래서 사실은 요 불안은 요 캣 벡터, 원래 상태 벡터는 요건데, 요거의 듀얼 벡터가 이제 브라 벡터라.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두 개의 스테이트가 있다 그러면은, 파이라는 스테이트하고, psi라는 스테이트가 있으면 이게 두 개의 내적, 이너 프로덕트라고 그러죠. 내적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1차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 요 브라 벡터의 경우에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 다음에 캣 벡터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이런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는데, 이런 상태 공간이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는데, 그 벡터 스페이스라는 거는 말이죠. 벡터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는 대충 뭐 예를 들자면은 뭐 psi하고 파이 뭐 이런 스테이트가 벡터 스페이스 우리가 V라고 그러면 이런 게 V라는 벡터 스페이스에 속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필드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개수들 뭐 예를 들자면 뭐 A, B 뭐 이런 개수들이 뭐 필드가 만약에 컴플렉스다 그러면은 컴플렉스에 속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런 상태가 있다 그러면은 psi라는 상태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떤 필드에 속한 개수를 곱해준 것도 역시 벡터 스페이스에 속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A하고 B를 더한 거를 psi라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 잘 알다시피 A psi, B psi 뭐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상태 이 벡터 공간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A를 psi하고 파이. 지난 시간에 내가 요거를 그냥 뭐 파이 이렇게 써줬는데 요건 좀 좋지 않은 노테이션이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요거는 A psi, A 파이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말이죠. 요거를 내가 이런 새로운 파이 더하기 psi라는 두 개의 스테이트를 더한 거를 내가 제타라는 스테이트로 만약에 내가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자면 뭐 어떤 크시라는 스테이트가 있는데 요거의 크시에 제타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겠죠. 크시라는 거에다가 뭐가 되겠어요? 파이에 파이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요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크시에 psi하고 크시에 파이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지난 시간에 뭐 요런 노테이션 써가지고 이거 좋지 않은 거 요런 벡터로 각각 스페이스로 나타냈으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리니어하게 선형으로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고 그런다. 근데 이런 상태 공간은 벡터 스페이스에 속한다. 이게 스테이트 벡터들이 이런 벡터, 그 스테이트 벡터라는 거는 상태를 나타내는 벡터를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가 캣 벡터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캣 벡터. 이거를 우리가 캣 벡터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브라벡터. 이걸 브라벡터. 그래서 브라벡터는 캡벡터하고 이렇게 내적이 돼가지고 스칼라 양을 주는 겁니다. 네? 스칼라 양.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냥 그런 대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벡터 공간에 작용하는 연산자가 있겠죠. 벡터 공간에 작용하는 연산자. 그걸 우리는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데 뭐 수학적으로는 엘지브라의 엘레멘트가 되겠죠. 엘지브라 엘레멘트. 근데 이 오퍼레이터들, 연산자라고 그러죠? 어떤 오퍼레이터 A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A라는 오퍼레이터가 어떤 스테이트 psi에 작용한다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오퍼레이터 A가 상태 psi에 작용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에 통상 말이죠. 어떤 상태 오퍼레이터가 작용하면은 이 psi라는 상태는 다른 상태로 변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은 아까 여기서도 제터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핏이라는 상태로 됐다. 그럼 통상 이 핏이라는 상태는 이 psi라는 상태하고 같지 않죠. in general. 일반적으로 어떤 오퍼레이터를 가해준 상태는 원래 상태하고 안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오퍼레이터를 가해준 상태가 원래 상태하고 같거나 혹은 비례할 때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말이죠. A psi가 어떤 계수 비례상수가 있고 이렇게 쓰여졌을 때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경우죠. 그러면은 요걸 우리는 이게 psi는 우리 연산자 오퍼레이터 A의 고유 상태다. A의 뭐라고 그러냐면 고유 상태를 아이겐벡터라고 그러죠. 아이겐벡터. 고유 벡터라고 그래야 되겠죠. 고유 벡터다. 아이겐벡터다. 그러니까 up to 상수까지 자기 자신이 비례할 때. 그리고 이제 요 밸류, 요 비례 상수 A를 우리가 아이겐밸류라고 그러죠. 아이겐밸류. 이걸 우리가 고유값이라고 그러죠. 고유값. 고유치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오퍼레이터를 작용을 시키면은 상태가 달라지겠죠. 달라진데 그렇지 않고 그 상태에 변하지 않으면 이게 왜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냐? 그러면은 이런 고유값이 이렇게 상수를 곱해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고유 상태의 경우는 말이죠. 그 앞에다 어떤 상수를 곱해줘도 역시 고유 상태다. 예를 들자면 내가 C를 곱해줬다고 칩시다. 예를 들자면 상수 C를 곱해줘가지고 여기다가 오퍼레이터를 작용을 시키면은 요 C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겠죠?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A의 psi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요거는 다시 뭐가 됩니까? 요거는 다시 A가 되겠죠. 그러니까 C, A, psi.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써요? A, C, psi. 그러니까 원래 요 C를 곱한 거를 내가 psi tilda라는 상태로 표시하면은 원래 psi tilda가 되죠. 그러니까 이 psi나 psi tilda나 A에 대해서는 똑같은 아이겐밸류 A를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업두 상수를 곱한 거는 스테이트 벡터에다 업두 상수를 곱한 거는 똑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똑같은 고유값을 갖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상태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상태에다가 오퍼레이터를 곱한 거에 대해서 어떤 브라 벡터를 곱해가지고 내적을 취한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취할 수가 있겠죠.
파이의 A의 psi. 이렇게 하면은, 원래 A psi가 이제, 이런 psi라는 벡터에, 여기서 벡터나 상태나 지금 같은 얘기니까 지금 내가, 혼동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psi의 A를 지금 작용시킨 거에 대해서, 지금 파이라는, 브라 벡터를, 그 듀얼 벡터를 곱해가지고 내적을 한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파이 스타, 그 다음에, 여기 x는 생략하겠습니다. A psi. 생략하지 말고 쓸까요? 그냥 씁시다. 그러니까 요 A라는 오퍼레이터가 요 상태에 적용은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A를 이렇게 쓰면은 말이죠. A를 이렇게 쓰면은, 이건 상당히 지금 추상적이죠. 추상적인데, 이렇게 쓰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 X의 표현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운동량이다. 운동량 X의 표현이 뭐였죠? I분의 H바 DDX, 이런 미분 오퍼레이터였죠.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가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건 나중에 자주 나올 테니까, 요런 거는 이제 내가 똑같이 써준 거죠. A psi 이렇게 써준 거죠. A psi.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또, 이 A라는, 오퍼레이터가 이거하고 같은 값인데 말이죠. 이거하고 같은 값인데 이 캡 벡터에 작용하지 않고 브라 벡터에 작용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 이거하고 같은 값을 주는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A의 대거라고 표현한다. 대거. A 대거. 요게 이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요 A 대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다.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 우리말로는 수반연산자. 수반연산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뭐 따라다닌다 뭐 그런 얘기겠죠.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A 대거라고 부른다. 요 정의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캣에 작용한 오퍼레이터가 브라에 작용할 때는 에드조인트 오퍼레이터로 작용하고 그걸 우리가 A 대거로 표시한다 이런 겁니다. 그걸 우리가 대거라고 그래요. 요 표시를 십자가가 아닌데 십자가 비슷한 요걸 우리가 대거 A 대거라고 붙은. 그렇다. 그래서 이 에드조인트 오퍼레이터가 뭔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 A 대거가 A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A 대거가 A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셀프 어드 조인트라고 셀프 어드 조인트.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수반 연산자가 자신하고 같으니까 이거는 자기 수반 연산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자기 수반 연산자. 그래서 이런 자기 수반 연산자를 물리에서는 허미시안 오퍼레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리에서는 허미시안 오퍼레이터다. 그래서 허미시안 오퍼레이터는 셀프 어드 조인트다. 허미시안 오퍼레이터는 거는 이런 대거를 취한 거하고 오리지널한 거하고 같을 때 우리를 허미시안 오퍼레이터라고 부른다. 수학적으로 그냥 셀프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말이죠. 이 어떤 상수를 앞에다가 이렇게 이건 우리가 뭐 psi에다 c를 곱한 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psi에다 c를 곱한 psi라는 함수에다 c를 곱한 거는 그냥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캣 벡터에는 말이죠. 안에 있는 게 바로 이 상수가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여기서 상수라는 거는 지금 컴플렉스 넘버입니다. 항상 컴플렉스 넘버. 그러니까 컴플렉스 펑션이니까 이거는 컴플렉스 펑션. 여기서 psi x는 지금 컴플렉스 펑션이죠.
컴플렉스 펑션이니까 여기도 컴플렉스 넘버겠죠. 그런데 이게 불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해서 빠져나온다 이런 기억을 해요. 그거는 뭐 그냥 해보면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지난 시간에 했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C 사이 파이를 내가 해줬다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C 사이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파이의 dx니까 이거는 C 스타 사이 스타 파이 d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C 스타하고 사이의 파이가 되니까 요거하고 요게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되니까 C 사이는 C 스타 사이가 된다. 여러분들 똑같이 이걸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C 사이는 C 사이. 캣의 경우는 그냥 C가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불화 벡터의 경우에는 개수가 앞으로 빠져나오면 항상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곱해준다. 그런데 그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 오퍼레이터가 캣 벡터에 작용하는 오퍼레이터가 불화 벡터에 작용하는 경우는 에드조인트 오퍼레이터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그냥 상수의 경우에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들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벡터, 이 스테이트 벡터의 크기, 이걸 우리가 노음이라고 그러죠, 노음. 노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의 내적, 우리가 노음이라고 그러죠. 노음. 벡터의 크기 노음. 이거 전에 폰 노인만이 J-폰 노인만이죠. 노인만. 이게 1927년이라고 그러네. 1927년에 폰 노인만이 말이죠. 이 양자역학의 대충 수학적인 체계를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이젠버그의 행렬역학이 언제 나왔죠? 1925년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행렬역학에 나오는 행렬들을 잘 분석해 보니까 그 관측 가능한 양에 대한 그 행렬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허미시안이라고 뭐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나? 에르미트 연산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르미트 연산자. 우리말로는 에르미트 연산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허미시안 매트릭스들의 이 사람이 보니까 그게 그 관측 가능한 측정량들, 측정량들. 그러니까 이게 써줄까? 피지컬.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관측 가능한 측정량을 우리가 피지컬 어브저버블이라고 그러죠. 이 피지컬 어브저버블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관측 가능한 양을 얘기합니다. 물리적으로 관측 가능한 피지컬 어브저버블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바로 그 행렬역학 체계에서 보니까 헤미시안 매트릭스로 주어지더라. 에르미트 행렬로 주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유값들이 바로 아까 고유값 나왔죠? 고유값이 뭡니까? 고유값들이 관측치에 해당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측치.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물리적 이 관측 가능한 양들은 허미시안 오퍼레이터로 주어지고 그 관측 가능한 양에 대한 우리가 측정치를 구하면은 그 측정치들은 이 허미시안 오퍼레이터들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밸류 썼죠? 아이겐밸류 고유값들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물리적 상태는 그 고유값에 해당하는 고유값을 주는 물리적 상태는 우리가 그 고유 상태, 고유 벡터가 바로 그 물리적 상태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고유 상태, 이런 물리적인 상태, 그다음에 고유 상태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 되는 물리적인 상태가 있겠죠. 그런 물리적인 상태들은 다 벡터 공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특별히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 요거는 허미션 오퍼레이터다. 그 다음에 관측량은 관측치라고 그래요. 관측치는 이게 아이겐밸류예요.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그 상태, 요것들이 주는 그 상태는 아이겐스테이트의, 그러니까 요 관측치는 아이겐밸류에 속할 거고, 요 상태는, 그거의 아이겐스테이트에 속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들자면 어떤, 물리적 관측 가능량 A가 있다. 그러면은, 요 A는 뭐가 돼야 됐어요? A는, 허미션이 되려면은 자기 수반이 돼야 되니까 A 대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측치는 만약에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상태 psi가 있는데 요게 관측치를 A를 줬다. 우리가 스몰 A로 표시하면은 요 양이 바로 관측치가 된다. 여기서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여기 예를 들자면은 뭐 I번째 상태가 있다. 그러면은 I번째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 그런 것들은 이제 관측치를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상태가 바로 그 물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です. 그래서 이런, AI들을 우리가, 스펙트럼이다. 스펙트럼 보통 뭘로 표시하나? 스펙트럼은 우리가 보통 어쨌든 간에 이거 스펙트럼입니다. 이거 스펙트럼이라고. 요 오퍼레이터의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들에 속하는 그 원소들이 바로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관측치들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리적인 상태 공간은 우리가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런 이런 상태 공간 이런 것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 이걸 우리가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힐버트 공간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상태 공간은 힐버트 공간이라고 부른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어떤 측정을 했을 때 말이죠. 어떤 측정을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상태가 관측될 확률, 측정될 확률은 뭔가?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어떤 우리가 상태를 측정을 하면은 나타나는 상태는 우리가 측정치를 얻고 그때 나타나는 상태는 그 측정하는 그 해당하는 오퍼레이터, 측정하는 관측량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 아이겐스테이트들로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A의 psi 여기 I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N으로 표시합시다. N으로 표시해서 이게 AN의 psi N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요 AN들은 이제 고유값인데 이 고유값들이 바로 관측치들이 바로 전부 다 고유값에 속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앵귤라 모멘텀이다. 그럼 앵귤라 모멘텀의 관측치들은 다 앵귤라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고유값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해당하는 상태는 앵귤라 모멘텀 이런 오퍼레이터의 아이겐스테이트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그냥 지금은 그냥 그렇게 알기 바라고. 근데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일반적인 상태는 이런 고유 벡터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힐버트 공간은 이 모든 상태를 다 스팬한다고 우리가 스팬한다는 거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커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임의의 상태, 예를 들면 내가 임의의 상태 캐피탈 psi를 하면은 요것들은 요 고유 상태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C에는 요 psi n으로 전개한 그 전개 계수들이죠. 전개 계수들. 이거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이거는 고유값이고 이거는 전개 계수입니다. expansion coefficient. 이 CN들은 expansion coefficient. 전개 계수들이라 이럴 말이죠. 이럴 때 이 CN의 절대값의 자승이 바로 이 psi라는 임의의 스테이트가 이 psi n이라는 아이겐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확률. 그러니까 이게 바로 PN이다. probability죠. 확률. 뭐 쓰지 않겠습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임의의 상태는 항상 임의의 상태들에도 요거 전부 내적을 하면은 1이 돼야 되죠. 왜 1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1이 돼야 되냐 하면은 이 임의의 상태가 존재할 확률은 다 합치면 1이 돼야죠. 확률 전체를 다 합치면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규격화 조건,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규격화 조건에 의하면은 1이 돼야 되니까 이걸 이용해 보겠어요.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요 조건은 쉽죠. 요 조건은 쉬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시그마 n 하고 요 조건을 먼저 쓰겠습니다. cn 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요것들의 듀얼이죠. 아까 이렇게 캣을 불화로 바꿀 때 계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왜 n하고 m을 달리 써줬습니까? 여기서 n하고 n을 똑같이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동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런 걸 더미 인덱스라고 그러니까 더미 인덱스는 같이 써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달리 써줘야 돼요. 그래서 m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이겐 벡터의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오소노멀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슈미트 오소노멀라이제이션 프로세스 만들었어요. 델타 n 여기 델타 nm 뭔지 알죠? 크로네커 델타. 크로네커 델타는 이 델타 nm은 크로네커 델타의 nm은 nm이 같으면은 1 다르면 어떻게 돼? 0 응? 그럼 그거죠? 그래서 이 크로네커 델타로 주어지니까 요거는 nm의 cn cm 스타 델타 nm이 돼가지고 이거는 결국적으로 n의 cn의 절대값의 자승이 된다. 자, 그런데 요 cn의 절대값의 자승을 다 더했더니 1이 됐다 이 얘기는 이 각각의 개수의 자승을 절대값의 자승 다 더했더니 1이 됐다는 거니까 요 cn의 자승을 각각이 나타날 확률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어떤 임의의 상태를 고유 상태로 전개했을 때 그 전개 개수를 우리가 그 전개 개수의 절대값의 자승을 우리가 그 상태가 그 고유 상태가 존재할 확률이라고 얘기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의
expectation value를 한번 생각해 보죠. expectation value라는 거는 기대값이라고 그랬죠. 근데 expectation value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상태에 대한 expectation value지 뭐 어떤 상태가 안 주어졌으면 우리가 expectation value를 얘기할 수가 없죠. 어떤 특정한 상태에 대한 그 기대치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 상태 psi에 대한 expectation value다 그러면 어떻게 쓰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쓴다. psi라는 상태에 대한 A라는 연산자의 expectation value는 뭐냐? 자, 그러면은, 이 A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A는 이제 이러한 아이겐벡터를 갖고 이러한 아이겐밸류를 갖다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자, 마찬가지로 내가 이 psi를 이런 식으로 전개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은, 이 왼쪽 불안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내가 M이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했냐? M이라고 했냐? M이라고 했냐? M하고 CM의 스타 psi M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psi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N으로 전개를 하면은 여기다가 CN으로 써주고 A의 psi M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되죠? 여기서 psi 대신에는 이걸 집어넣고 각각 양쪽에다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A는 그대로 써준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A는 psi N에 작용하면은 이게 고유치를 주니까 이렇게 주니까 이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N psi N인데 이 AN은 상수니까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psi M하고 psi N은 서로 오소노멀하니까 이건 델타 MN이죠. 델타 MN이니까 이거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n번째 probability에다가 이 n번째 상태의 값 아이겐밸류는 측정치라고 했죠. n번째 상태의 측정치에다가 그거에 해당하는 probability를 곱하면 이게 가중평균이죠. 그러니까 바로 뭐야? 기대값이죠. 그래서 기대값을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기대값의 정의하고도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가 기대값은 이렇게 표현한다. 오케이?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들은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막 써먹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듣고 잊어먹어야 될 게 아니고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니까 일단 이해를 하고 집에 가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잘 복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말이죠. 요거는, 아까 적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분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ps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A의 psi dx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앞에 인트로덕션 할 때 나왔었죠? 누가, 어디서 나왔어? 보른이 코펜하겐 인터프레이션에서 expectation value 이렇게 주어진다 얘기를 했었죠. 그때는 여기다가 뭐 xt 뭐 이런 거 써줬었죠. xt. 근데 여기서 t는 적분에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t에서의 이걸 구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t에서의 시간 t에서의 그거니까 뭐 x만의 함수나 마찬가지예요. 적분에 관여하는 건 x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막스 보온이 한 그런 인터프리테이션하고 완전히 일치를 한다. 사실은 뭐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디락 노테이션으로 다시 재해석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일단 피지컬한 오브저버블들은 허미시한 오퍼레이터다 1번.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관측치는 피지컬 오브저브를 우리가 측정했을 때 그 나오는 관측치는 아이겐 밸류고 그 아이겐 밸류를 주는 물리적인 상태는 아이겐 스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세 번째. 여기 막스 보른의 인터프리테이션. 요 임의의 상태를 아이겐 스테이트로 전개했을 때 그 전개 계수의 절대값의 자수는 그 아이겐 스테이트가 존재할 확률이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의 어떤 특정 상태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밸류는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양자역학의 지금 이제 체계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말이죠. 네 번째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뭐 X가 T까지 해가지고 이런 상태가 있다.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것인가 그걸 주는 게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바로 캣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우리가 이거를 펑션으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펑션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에 의해서 이 주어진 상태의 시간 변화가 주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H는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H는 X하고 P의 함수인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X로 써줄 때는 우리가 X라는 함수로 써줄 때는 X하고 P는 I분의 H바 DDX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실제로 오퍼레이터로 표현이 되겠죠. H가. 그래서 양쪽이 같게 만드는 그런 푸사이를 구하면은 그런 푸사이가 바로 이제 시간의 함수로 주어지겠죠. 그런 게 바로 이 웨이브 펑션 상태의 변화다. 일반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태. 자, 그래서 이 자기수반 연산자 기억을 좀 해야 되겠죠. 자기수반 연산자가 뭔가 그거를 뒤에 설명이 나와 있나 지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뭐 자기수반 연산자 지금 여기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말이죠. 한번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A, 여기 파이가 있고, 여기가 푸사이가 있다 그러면은 요거에 자기수반 연산자를 우리가 A 대거 푸사이 파이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 P라는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P가 아니라 D라는 걸 생각해 보시죠. D라는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D라는 오퍼레이터는 말이죠. D라는 오퍼레이터는 미분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전부 다 X만의 함수로 생각하고 미분 오퍼레이터 이 DDX라는 미분 오퍼레이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건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요거는 이 식을 따르면 말이죠. 뭐가 되겠어요? D 대거 푸사이의 파이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요거를 먼저 쓰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푸사이 스타 D 파이 DX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 오른쪽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D 대거 푸사이 파이의 DX 이렇게 되겠죠. D가 실제로 이런 미분 오퍼레이터니까 실제로 집어넣으면은 요거는 요거 부분적 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분적 분하면 푸사이 스타 파이에 마이너스 무한대
빼기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뭐가 됐냐면은 요 psi하고 파이는 사실은 이게 내적이죠, 내적. 근데 이 psi하고 파이라는 이런 스테이트들은 항상 했을 때 그 값이 무한대보다 작아야지 내적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파이나이트한 값을 가지려면은 무한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psi나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이런 게 다 0이다. 웨이브 펑션은 통상 psi 그러니까 파이나이트한 크기를 갖는 이런 내적을 갖는 뭐 예를 들면 노음이 이거 작아야 돼. 이거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조건을 항상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웨이브 펑션이 다 0이 되는 조건을 적용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대에서 계속 웨이브 펑션이 살아있으면 웨이브 펑션의 절대값의 자성이 지금 확률이죠? 근데 확률이 무한대에서 계속 0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률을 다 더하면 1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우리가 항상 인포즈 해준다, 이런 거. 그래서 이 경우는 0이 됩니다. 이거는 0. 이건 0이 되고, 요건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이걸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d psi dx의 스타 파이 d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요거하고 그럼 요거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요거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요거죠, 요걸 안 써줬는데. 요거 쓰면 이렇게 되죠? 요거 요거 되죠. 요거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비교하면은 요게 바로 요게 돼야 되죠? 요게 돼야 되니까, 그 안에 걸 비교하니까, d 대거라는 오퍼레이터는 여기서 마이너스 ddx가 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릴레이션에 의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 ddx라는 미분 오퍼레이터의 어드조인트는 마이너스 ddx다. 근데 피지컬한 오브저버블들은 허미션 오퍼레이터, 셀프 어드조인트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은 psi의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모멘텀은 말이죠. 모멘텀은 i분의 h바 ddx라는 거를 여기서 했죠.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서 내가 파셜하고 그냥 전체를 다 이렇게 뭐 교체해서 쓰는데 뭐 t를 생각 안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t를 생각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게 p 대거 psi의 파이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p 대거를 한번 보면은 말이죠. p 대거를 보면은 이거는 p 대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i분의 h바 ddx는 아까 여기서 내가 캐피탈 D로 표현했죠. 요거의 대거가 되겠죠. 대거가 되는데 대거라는 거는 이 개수에 작용하면은 그냥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되죠. 브라에 작용하면. 그러니까 이게 브라 벡터로 간 거니까 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작용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i분의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ddx가 되겠죠. 여기서 내려오면 이렇게 되겠죠. psi 스타 i분의 h바 ddx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이 하면은 이게 i분의 h는 밖으로 나가고 아까하고 같이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ddx psi 의 스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거 조금 이상하니까 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안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요 안으로 집어넣으면 말이죠.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요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안으로 들어가려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i분의 1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i분의 h바 d psi dx의 스타가 되겠죠. 여기 안으로 들어가려면 마이너스가 나와가지고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더 어려우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p 대거하고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p 대거 ps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파이의 dx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를 하면 말이죠. 요거하고 요걸 비교를 하면은 p 대거가 뭐가 돼야 돼요? p 대거가 i분의 h바 ddx가 되죠. 그렇잖아요. p 대거. 요거하고 요거 비교를 하면은. 그러니까 p 대거가 i분의 h ddx가 되니까 요건 뭐냐면 오리지널 p하고 같죠. 그래서 여기서는 셀프 어드조인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량은 셀프 어드조인트입니다. 셀프 허미션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계산했는데 내가 아까 이걸 설명하려다 그랬는데 지금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미 D 대거 그러니까 미분 오퍼레이터의 어드조인트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 계산할 때는 말이죠. 룰이 이겁니다. 룰이 이 컴플렉스 넘버는 그냥 앞에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대거를 치죠. 요거의 대거는 마이너스 ddx니까 요거죠. 요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컴플렉스 넘버는 대거에 해당하는 거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다 이런 얘기입니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은 i분의 h바 ddx 해가지고 오리지널 p하고 같죠. 그래서 p 대거하고 같아요. 이런 걸 설명하는 이유는 이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의 정의는 항상 요 관계식에서 나온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자역학에는 코레스판던스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형 원리라고 그러나 그 뭐냐면은 H바가 지금 양자역학적으로 항상 그 현상을 나타내는 기준이 돼가지고 H바보다 아주 큰 H바가 굉장히 0에 가깝게 생각되는 그러한 계에서는 고전적인 개나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보호의 코레스판던스 프린시플인가 뭐 그건데 그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우리가 좀 더 보는 거니까 보면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게 LMPST 시오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기대값의 시간 변화. 그러니까 고전적으로는 우리가 측정하는 양이 항상 수죠. 수인데 양자역학에서는 측정 양이 해당하는 게 오퍼레이터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고전적으로 측정치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는 기대값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기대값은 숫자니까. 그래서 기대값의 시간 변화가 바로 고전적인 측정치의 측정량들의 시간 변화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기대값의 시간 변화를 한번 보자 이런 겁니다. 기대값의 시간 변화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여기다 쓰면은, 아까, 이걸 가지고 쓰면은, 기대값, A라는 요거의 기대값의 시간 변화는 어떻게 될 겁니까? 요거는 우리가 저기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또 무한대, psi라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psi 스타 xt에 A의 psi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거 미분하면은 말이죠. 요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d psi dt A psi 플러스 psi 스타 dA dt psi 플러스 psi 스타 A d psi dt
이렇게. 이게 지금 내가 이제 이 세 개를 다 각각, 미분을 한 겁니다. 시간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말이죠. 여기서 보면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죠? 슈레딩거 방정식. 여기서 보면은 d psi dt는 h바분의 i h바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h바분의 i의 h psi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d psi 스타의 dt는 h바분의 i의 h ps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h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이 psi에 작용하는 오퍼레이터. 그래서 요 두 가지 릴레이션을 쓰면은, 저기다가 쓰면은, 먼저, 여기다 쓰면 어떻게 해요? d psi t dt는 뭡니까? h바분의 i의 h psi의 귀찮으니까 요거 하는 게 귀찮은데 어쨌든 간 해줍시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저기 그냥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h바분의 i의 psi 스타 a의 h psi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다시 디락의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첫 번째 항은 h바분의 i 그냥 써주고 이건 그냥 밖으로 나오고 뭐냐면은 h psi의 a psi. 첫 번째 항은 이거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psi의 da의 dt의 psi. 세 번째 항은 이게 썼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항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근데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말이죠. 내가 B란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써줬다.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비대거로 써질 겁니다. 비대거.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오퍼레이터의 대거의 대거는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오퍼레이터의 대거의 대거는 자기 자신.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대거의 대거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 한번 숙제 내줄까요? 숙제. 대거의 대거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를 여기로 옮기면은 요건 숙제입니다. 요건 숙제. 작년에도 숙제 내줬는데 숙제.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걸 일로 옮기면은 대거의 대거가 되겠죠. 대거의 대거가 되니까 B가 되죠. 그래서 자기가 브라하고 캣에 있는 거를 바꾸면 항상 대거가 붙는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브라하고 캣에 있는 거 오퍼레이터 위치를 바꾸면은 대거가 붙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h바분의 i의 psi의 h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h 대거로 써줘야 되는데
하밀토니안은 피지컬은 오브저버블이죠. 이게 피지컬은 오브저버블이기 때문에 하밀토니안은 항상 허미시안입니다. 그래서 허미시안이기 때문에 허미시안이라는 거는 뭐야? 자기 수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H 대고로 써줘야 되는데 그냥 H로 써진다. 왜? 하밀토니안 허미시안이니까. 그 다음에 사이에 빼기 H바 I에 그래서 첫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을 다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을 합치면은 첫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을 합치면은 바로 H하고 A의 커뮤테이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두 번째 항은 그냥 계속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항은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얻은 결론은 뭐냐? 이겁니다. 어떤 A라는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의 시간 미분은 뭐하고 같냐 하면은 H바분의 I 이거는 뭐 상수니까 빼주고 뭐냐면은 H하고 A라는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터의 expectation value다 이런 H하고 A의 커뮤테이터 expectation value죠? expectation value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를 A라는 오퍼레이터의 편미분, T로 편미분, 그러니까 편미분한 거에 expectation value다, 이거. 예? 이걸 우리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는 explicitly, 내가 직접적으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A가 T에 직접적으로 의존할 때. 예를 들면 운동량 그 자체는 직접적으로 시간에 의존하지 않죠. 근데 하밀토니안도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의 함수가 아니고 직접적인 함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explicit한 그런 디펜던스가 있을 때 이게 0이 아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경우는 날아가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A라는 오퍼레이터의 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의존이 없을 때는 A라는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의 값은 바로 H바 I하고 하밀토니안하고 A라는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터의 expectation value가 바로 그 A라는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다 이런 얘기.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A라는 오퍼레이터 expectation value의 시간 변화는 A하고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터의 expectation value에 다가 H바분의 I를 곱한 것과 같다. 이런. 자,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어떤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대한 익스플리시티한 디펜던스가 없고 그 다음에 H하고도 커밋할 때 요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은 그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의 시간 변화는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0. 그럴 거 아니에요. 0이 될 거라. 0이 되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으니까 컨스탄트죠. 컨스탄트. 컨스탄트 오브 모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뭐를? A라는 이런 값들을 우리가 컨스탄트 오브 모션이다. 운동상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의미는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 expectation 값이. 이거는
어떤 상태에 대해서 expectation value를 취하더라도 성립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psi는 이 얘기는 말이죠. 임의의 상태에 대해서 하더라도 이런 관계가 지금 성립하기 때문에 임의의 상태에 대해서 A라는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대한 의존이 없고 또 하밀토니언하고 커뮤터하면은 그 A라는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의 시간 변화는 없다. 그런 A를 우리가 constant of motion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거를 이제 좀 더 이 관계식을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A가 운동량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운동량일 때는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dP, dt. P 자체는 뭐 그냥 그 자체니까 시간에 대한 explicit한 time dependence는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H 바 I하고 H하고 P가 되겠죠. 근데 통상 H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EM분의 P 자승하고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요 EM분의 P 자승, 요 EM분의 1은 상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요 P 자승하고 P는 커뮤터하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기억납니까? P 자승하고 P는 커뮤터합니다. 같은 거니까 커뮤터하고 결국은 이건 어떻게 될 거냐면은 H바분의 I가 되고 뭐가 됩니까? Vx의 P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뭐 지난번에 이거 유도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P를 I분의 H바 ddx로 놓고 계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요 값은 말이죠. 커뮤테이터니까 Vx하고 I분의 H바 ddx 빼기 I분의 H바 ddx하고 Vx. 그런데 요런 커뮤테이터라는 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뒤에 뭔가 이런 어떤 다른 상태가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에 요거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요거는 뭐 그냥 ddx가 요 상태에 적용하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일단 두 가지가 있죠. I분의 H바 ddx가 V에 작용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플러스 I분의 H바 Vx가 건너뛰고 요게 여기 작용하는 경우. 요게 이런 거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같죠? 같은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없어집니다. 마이너스 있으니까 전체 값은 마이너스 I분의 H바 dv dx가 됩니다. 요거 마이너스 I분의 H바 요거 하면은 바로 정확하게 dv dx에 마이너스가 살아남죠. 마이너스 dv dx가 됩니다. 이거를 안에다 쓸 필요도 없고 안에다 써줍시다. 그래서 안에다 쓰나 밖에다 쓰나 마찬가지. 그래서 요거는 말이죠. 요 P의 expectation value의 시간 변화는 바로 potential 에너지의 X에 대한 미분의 그레디언트죠. 그의 마이너스를 취한 거에 expectation value하고 같다. 이거는 마치 F equal 마이너스 dv dx 한 거나 똑같죠. 요거는 클래시컬한 릴레이션인데 1차원에서 그거를 expectation value를 취한 거하고 지금 같다. expectation value를 취해주면은 같다 이런 거구나. 마찬가지로 dx도 마찬가지예요. x의 시간 변화, x의 expectation value의 시간 변화는 똑같이 해주면은 x도 역시 explicit한 time dependence는 좀 없고 그 자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h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vx하고 x는 0이겠죠. 커뮤테이터가. 그러니까 살아남는 건 뭐밖에 없냐 하면은 h 바 i에 em분의 p 자승하고 x 이것만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h 바 i에 em분의 1하고 p 자승 x
P자승 X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뭐 지난 시간에 한 대로 하면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P자승 X는 P에 PX 더하기 PX의 P죠? 근데 PX가 마이너스 IH바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IH바 P죠. 그러니까 2mH바분의 I하고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2IH바 P니까 마이너스 2IH바하고 P는 오퍼레이트니까 요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거 expectation value. 그러니까 요거 다 하면은 마이너스 I 없어지고 2m 없어지고 그러니까 요거 뭐가 H바도 없어지고 이거는 M분의 P가 된다. 그래서 dx dt는 클래시컬리 V죠. V. 네? dx dt는 클래시컬리 V인데 클래시컬리 V는 M분의 P죠. M분의 P. 그래서 이것도 역시 클래시컬 릴레이션하고 형태는 같대 expectation value로 씌워진 거에 해당한다. 여기서도 아까 그랬죠? 클래시컬한 릴레이션하고 같지만 expectation value를 씌워주는 거에 해당한다. expectation value. 이런 거를 우리가 LM-PEST 정리라고 해요. LM-PEST 정리. LM-PEST다. 그래서 고전적인 그 릴레이션하고 이 양자역학적인 릴레이션은 형태는 같은데 양자역학적으로 건너오면은 그 expectation value를 취해줘야 된다. 그래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똑같잖아요. n분의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디 갔어? 요거하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시간에 무관한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거를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